나는 빚을 갚으며 혼자 살아가는 30대 여자다. 예쁘게 꾸며놓은 집에서의 시간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나의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혜영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켠 게 2달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더 미룰 수는 없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을 색칠하고 있거든요. 요걸 하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끊었던 정신과 약을 다시 먹게 됐어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제가 공황장애가 다시 시작됐고 공황장애에 이어서 이제 양극성 우울장애라고 하는 조울증까지 다시 재발하게 돼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좀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도 좀 했고요. 매일 눈 뜨고 감는 거,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걸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집도 예전에 그 쓰레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해서 퇴근하고 약 먹고 잠만 자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되게 많은 일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어요.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빚을 갚는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빨리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모텔 알바를 하면서 뭔가 알바를 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알아보다가 쇼핑몰 발주 대행 알바를 발견을 한 거죠. 마침 제가 쇼핑몰 운영도 했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모텔 알바하면서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지원을 했습니다. 유선으로 간단하게 면접을 받고 실제 교육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모텔 알바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교육은 참석을 못했어요. 대신에 영상으로 교육 내용을 같이 담아서 업무용 태블릿을 이제 배송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제 업무용 태블릿 개통을 했습니다. 요금은 다 이제 회사에서 내주는 거였고 개통을 했는데 태블릿을 이제 업무용으로 세팅을 해서 프로그램이랑 다 세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도착 예정일이 됐는데도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전달해준 그 대리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카톡을 안 읽어요.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잘못됐음을 알고 바로 개통 취소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제 번호는 보이스피싱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이제 당근에서도 제가 그때 개통했던 번호로 계정을 만들어서 사기를 쳤더라고요. 다행히 뭔가 당근에서는 피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 당근 전체 계정이 다 정지가 됐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정이. 최근에 이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바몬에서 보고 한 거였는데 이게 다 걸러낼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잘 알아보시고 저 나름 잘 알아봤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 전화를 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전화까지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 알바를 구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진짜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지만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제가 뭐 피해를 보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거는 아니니까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거죠. 제가 이제 모텔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발신자 번호 표시 없음이라는 거 아세요? 별 2, 3샵? 저는 그게 아직도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도 이게 있어? 라는 생각에 무심코 그냥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제 이름을 말하면서 잘 지내는지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요. 일하고 있냐? 일이 언제 끝나냐? 통화가 언제 가능하냐? 이런 거를 계속 묻고 자기를 차단을 해제해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구냐,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뭐 차단을 해제를 하던 연락을 주던 하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 핸드폰 번호 가운데만 알려주고 꼭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저장해서 카톡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7, 8년 전쯤 정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만났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인 거를 제가 확인을 하자마자 온몸이 굳고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공황장애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아니 8년 전 전 남친이 연락한 게 공황장애가 올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연락이 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헤어지던 당시에도 너무 연락을 많이 해서 그 사람 연락처를 차단했더니 부모님 연락처, 뭐 지인 연락처, 집 전화, 온갖 자기가 쓸 수 있는 연락처는 다 동원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전화 오는 족족 제가 다 차단했더니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집을 이사를 했고 뭐 연락처도 다 차단했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2년 전쯤에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교수님들 채용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거를 담당하는 일을 했었어요, 대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번호를 제가 다 저장을 해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포탈에 조회하면 제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모르는 번호를 전화를 다 받았었어요.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겁을 먹었었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저 이제 결혼하니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 이 사람 나한테 아직도 연락 오네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SNS가 공개 계정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 SNS를 염탐하는 계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계정이 자꾸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제 계정을 염탐하더라고요. 막 이틀에 한 번꼴로 아이디가 바뀌어요. 그때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전 남친인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그 사람한테 딱 연락이 오고 나니까 그 계정마저도 그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저희 집을 알 수가 없고 제가 일하는 곳도 옮겼기 때문에 일하는 곳도 알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공포감이 제 공황장애가 다시 시작된 이유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왔었는데 그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을 보자마자 제가 증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못 받았고 그 다음엔 제가 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친구 남자친구가 전화를 대신 받아줬어요. 제 남자친구인 척하고 전화를 받아줬는데 뭔데 내 전화를 받냐 하면서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뭐 둘이 결혼할 거냐 정확히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 무슨 사이냐 하면서 제 친구 남자친구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남자친구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끄는 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다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해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이 8년 전에도 나한테 그렇게 했었고 2년 전에도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에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8년 전 그 사람이 연락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연락 왔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신고하면 신고한 것 자체가 증거로 남아서 이번에는 그냥 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풀려나더라도 그 사람이 또 한 번 저한테 접근해 왔을 때 그때 뭐 신고를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그 한 번이거든요.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그 사람이 진짜 화가 나서 나쁜 마음 먹고 저 어디 사는지 막 찾아내가지고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해를 가하면 그건 너무 늦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제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해를 가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게 무서워서 저는 신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SNS를 비공개로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도 집 앞에 이제 누군가가 서 있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거나 하면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 한 번에 생기고 공황장애까지 다시 생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 모든 걸 그냥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에 이어서 조울증까지 같이 다시 재발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공황장애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영상 촬영을 했었고 공황장애가 시작되면서 편집이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조울증이 같이 재발하게 된 건데 이게 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하 이러고 웃다가 우 이러면서 울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사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런 조울증은 아니에요. 제가 겪고 있는 조울증은 제 조증과 울증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조증인 상태가 되면 일단 잠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상시간이 새벽 3, 4시? 4시 전에는 일어나요. 보통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면 할 게 없잖아요. 운동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능감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업도 많이 벌려보고 좀 그런 사고들을 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증 상태가 좀 되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 집 정리도 하고 이제 촬영만 하고 편집을 미뤄뒀었던 영상도 편집을 해서 제가 지난달쯤에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저의 조증 증상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합니다.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시도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굉장히 사람이 즉흥적이 되고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바로 실행에 옮겨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의 주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보통은 조증 때 벌려놨던 일들을 수습하다가 그 일들에 눌려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무력감을 느껴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무력감이 가장 먼저 오고 그 무력감이 오면서 내가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굳이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 점점 상승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거예요. 제가 진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사는 목표나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나는 너랑 놀려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정말 문득 그 친구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나 없으면 걔 누구랑 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이없죠. 그 생각이 들면서 좀 다시 극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좀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또 그렇게 사람 때문에 다시 이겨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한 번 극복을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병원에도 그래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여러모로 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복싱도 시작을 해서 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께 진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저의 모습을 좀 꾸밈없이 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책임감 없는 모습 보여드린 게 너무 죄송하고 죄송한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좋은 영상, 꿀 같은 정보로 소통하는 해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에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답글도 다 못 달아드려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답글도 다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답글을 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응원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댓글들도 있었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댓글들도 보고 제가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의 공간들을 갖고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움의 공황장애와 조울증 극복을 위한 집 꾸미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하느라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좀 활기차게 집에 이곳저곳을 좀 꾸미면서 꿀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